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명랑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 신선사상. 인류 최초의 문명은 신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천재들이고 정치도 창조하여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신시배달국은 신들의 나라이고 고조선은 군자의 나라입니다. 신들의 나라 신시배달국의 신들의 권력이 약화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죄를 짓는 죄인들을 고조선 당국 왕검이 신을 대신하여 고조선 강력한 법 8조법을 만들어서 죄인들을 이집트의 삼각형 안에 사람이 한쪽 눈이 그려진 것을 만들어서 죄인을 감시하는 용도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일루미나티 자본주의 세력들이 식민지를 감시하는 용도로 악인들이 감시용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루미나티 자본 세력들의 상상력으로 만든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면 자본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돈의 노예로 일생을 불행하고 가난하게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민족이 찬란했던 역사를 다시 찾아야 인류 문명의 발전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명랑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 신선사상. 그들은 국가 통치 능력은 있겠지만 실속에서 직접 남과 부딪혀서 다투며 사는 것을 싫어하고 정치 권력을 위한 투쟁을 싫어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생각이 없으며 국민으로서 성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구속받고 통제받는 삶이 아닌 산에서 자유인으로 돌을 닦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재주가 뛰어나 보이거나 좋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없는 권력가나 재력가 집안에서 키우게 하거나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된 부모의 아이를 신선히 수양하여서 직접 가르치거나 그 아이가 자라나서 길러준 부모한테나 국가나 세상에 은혜를 베풀게 하는 윤리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고위층이고 지시층이었다. 국가의 보호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가 있는 특출난 천재들이었고 아는 것이 많고 무술을 연마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남을 도와주거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거나 신전을 만들어서 신으로 모시는 문화가 생겼다. 이런 문화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는 나쁜 신들에게 이용을 당하니까 석가모니는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 평지에서 세속 사람들의 일을 다 알 수 있음.
이래서 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다는 뜻 아닐까? 그들은 새 속에서 살지 않고 높은 명산에서 하늘처럼 높은 산 꼭대기에서 신선한 기운을 받아 살면서 지상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학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내려와 도와주었다. 오늘날에 무지하게 살았던 인간들은 약 1만 년 전의 신선들보다 지능이 훨씬 떨어져도 한참이나 떨어져서 근대 과학이라는 인과학문을 통해서 비로소 인류 문명, 인문학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다. 예,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글은 네이버 블로그 명랑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군 왕금이 세운 고조선이란 국가는 옛 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먹을 것이 많고 잉여 생산물들이 많아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서 철기를 살인무기로 만들어 전쟁을 하니 그때는 부족들의 싸움이 빈번하게 많아서 신시 배달국 나라 환웅의 아들 당군 왕검이 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워서 세계 최초로 팔전법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혼란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혼란한 질서를 전개하였습니다. 통제. 죄인들은 가두어서 힘든 농사일을 짓게 하고 노역을 시켰는데 이런 일이 뜻이 왜곡되어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은 농사를 짓게 하고 정성을 바치는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삼각형 안에 사람의 눈 한쪽이 그려진 것을 만들어서 죄인을 감시하는 용도로 만들었는데 오늘날 일루미나티 세력이 우리를 감시하는 용도로 악인들의 감시용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글은 네이버 블로그 명랑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식층들의 돈벌이 직업 역사. 신을 모시는 직업. 목사나 등등. 불교 스님, 단군 왕공, 왕의 스승. 이거 불교는 고려시대의 최고의 지식층들입니다. 신시 배달국은 신선들의 나라. 고조선은 군자의 나라. 고려는 불교 스님의 나라.
이씨조선은 선비의 나라, 선비족이 세운 나라니까 선비의 나라, 양반의 나라. 이씨가 선비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단궁 왕검의 왕예 스승. 왕예 스승이 신이겠죠. 신인데 신이 세력들이 약해져가지고 왕을 이제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하는 직업. 그리고 주나라 강태공도 이제 돌을 닦는, 글쎄요, 신선의 경지까지 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선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신선은 어떤 사람이 되나? 신선은 정말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지 되는 겁니다. 신선들. 그리고 도사는 전쟁 시대에는 무술 기술로 싸움을 잘하면 재주가 있다고 함. 재주 부릴 줄 안다. 왕의 신하로서 왕들이 땅 따먹기에 도와주고 땅을 관리해줌. 조선시대에는 선비, 양반, 현대에는 학교 교사, 학원, 선생님, 교수. 왕의 부르심을 받아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은 왜 공자 사상은 따르면서 공자가 살고 싶어하고 예문화를 가진 고조선 동이국가를 무시할까요?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예문화를 전파한 사람이다. 예문화 하면 예조, 동이문화인데 중국 거대 국가 상나라, 은나라도 예문화를 가지고 해를 숭상하는 백이민족의 국가였다. 상나라, 은나라는 하나라를 멸하고 상나라, 은나라를 세운 국가인데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 모두 신씨 배달국 만주 땅에 있었던 진나라의 제후국이다. 상나라가 은나라입니다. 은나라가 상나라이고요. 그리고 조선은 진조선, 번조선, 마조선 이렇게 3조선으로 나누었는데 또는 진한, 번한, 마한, 삼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번조선, 마조선은 진조선의 제후국가입니다. 번한, 마한은 진한의 제후국가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신씨 배달국 시대 교화 사상에서 교화가 된 민족의 사람들이 번조선, 만조선 국민으로 보호받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국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씨 배달국은 교화 사상. 한국 시대에는 한국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 조화사상. 신시 배달국 시대에는 신들의 나라. 이거는 조화사상을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뭔가를 최초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문명을 이룬 최초의 만들기 시대 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말기에서 신석기 시대까지. 그리고 신시 배달국은 신들의 나라, 천재들의 나라. 신시 배달국, 우리 민족이 신시 배달국인데요. 천재가 많은 나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조선은 신시 배달국은 교화사상, 교화를 시키는 겁니다. 뭘 교화? 도덕을 교화시킵니다. 지금 배우는 도덕. 신시 배달국은 그 시대에 공부란 바로 도덕 공부입니다. 남의 거 뺏지 말자. 뺐으면은 인간은 벌을 준다. 그래서 팔조법. 이 시대에 죄란 단순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 기술적으로 첨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그냥 단순하게 힘으로 뺐던가 그 정도였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이런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부는 교화가 되고 일부는 계속 탐욕전쟁 하거나 교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번조선 국가였던 한나라와 상나라도 교화되거나 교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처벌하는 반복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질되고 교화됐다가 또 교화되지 않았다가 마음이 변질되고 부귀영화에 집착을 하는 신하들이 진시황대의 황관들처럼 왕에게 앞에서는 아부하고 조정을 하고 달기처럼 왕을 뱀처럼 교하라고 사악하게 홀리는 미녀로 유혹을 해서 미혹을 시켜 충신들은 다 죽이고 간신들만 살아남게 하여서 당나라식이 양귀비에 빠진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 놓고 즐긴다는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생활했으며 넉대라는 궁궐을 지느라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졌다. 무왕은 상나라를 정벌하라는
시창이 유지에 따라 태국만 강상과 주공희단, 서공희석 등을 중용하여 세력을 키워서 상나라를 멸하였다. 여기서 주나라 희발이 우리 글로 초속만 따면 헤브루가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희발은 한자로 만든 중국식 이름입니다. 희발의 희자는 해씨입니다. 해씨. 해를 숭상하는 우리 동이족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나라 은나라는 부여이고 백이민족이며 해를 숭상하는 나라이고 강족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강족은 한나라 때 싸움을 제일 잘한 시족 세력이어서 상나라 은나라가 한나라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또 한나라보다 강대한 국가임을 보여주려고 강족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나라와 상나라 은나라는 무당이 정치를 하였다. 상나라 주왕은 여와냥냥, 여호와를 희롱하는 등 여성을 무시하고 신을 믿지 않았다. 주나라는 상나라 은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갖추고 개혁적인 정치를 하여서 사회 문명이 발전하였다. 상나라 때는 왕이 죽으면 순장하는 풍습이 있고 평민들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으로 시체를 매장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주나라는 이런 문화를 야만적이고 후진 문화, 미개한 민족이라면서 업신 여기고 주나라 장례 여기면서 주나라 장례 풍습이 생겼습니다. 주나라 식만의 장례 풍습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자기 조상을 화하족 주나라라고 하는데 상나라, 은나라 때 만들어진 갑골 문자가 중국식 한자로 발전이 되었다. 한자는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지만 동이족이 사용하는 한민족의 한자와 한민족의 한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한나라 때 사마천이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역사 왜곡을 하면서 야만적으로 동이족을 동쪽 오랑캐로 역사를 조작하였다. 진나라 제후국인 본조선의 천민들이 겨하들지 않았고 반란을 하고 혁명을 하고 개혁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역사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나의 역사도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나의 역사도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라쌤입니다. 장사꾼이 국가정책에 실제로 개입을 하면서 국가 사업을 한 돈벌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나라, 은나라가 망한 이유. 탐관오리 간신이 왕에게 미녀를 바쳐서 유혹을 하게 하고 막대한 부를 쌓기 위해서 왕을 시켜서 전쟁을 하게끔 유도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자 쪽은 막대한 전리품들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군인에 가입한 것이지 애국을 위한 충심으로 군인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농사하는 일보다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더 일이 쉬워서였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좋아하는 군사들을 이용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마치 중국 춘추 전국 시대 같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유럽이라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수렵과 채집을 한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정교전쟁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 전쟁은 식민지 쟁탈전에서 이긴 국가들에게 엄청난 전리품들과 돈을 지불을 해야 했고 식민지 국가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처럼요. 거기에는 유대 자본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 자본이 영국을 지지해주지 않았더라면 영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역사도 지금의 역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나 탐관놀이들이 있었고 어리석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결국 끝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왕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야 속이 풀리나 봅니다. 그때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고 지금의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 이슬람처럼 종교를 앞세워서 장사꾼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고 탐관오리들은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 군인들을 모집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시중을 하게끔 집안일 등 온갖 시다바리를 시켜서 편안하게 호화롭게 사는 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멸한 국가에 가서 매국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자기 나라 국가 정보를 적의 국가에게 비밀리에 알려주고 물밑 작업해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심 따위, 치욕 따위는, 부끄럼 따위는 조금 더 없었습니다. 신시배달국 시대에는 윤석열을 휘두르는 천공토사 같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하늘의 먹장구름이 모일 정도로 어두운 세상을 만드는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술을 부리는 나쁜 도사들은 신선들이 마치 경찰처럼 붙들어서 천산에 있는 옥황상제님이 있는 천궁에 끌려가서 옥황상제님이 벌을 내려서 다시는 환생을 못하게 하고 수도를 시켜서 회개를 하게끔 도덕 공부를 시킵니다. 옛날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다 못 죽이니까 신이 신전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고 교화를 시킨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명란쌤입니다. 김진명 작가님의 글자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고구려 국상 을파서 때에 고구려와 한나라가 곡물경환을 통하여
서로의 우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하여 한나라 사신 서백창이 한제의 명령을 받아 고구려 국상 서백창을 알현하면서 귀하고 값질 물건, 붓, 벼루, 비단, 금, 은, 옥으로 만든 각종 예술품을 드렸다. 국상 을파소는 한나라 사신 서백창에게 우리 백성들이 글 읽기를 좋아하니 앞으로는 금, 은, 옥보다는 책에 더 비중을 두시오 라고 말했다. 고구려의 맥궁은 한나라에서 군장들뿐만 아니라 문사 서신까지 너도 나도 같게 놀아 다툼까지 날 정도로 수요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나쌤입니다. 예수는 유대교 장사꾼들과 싸웠고 무함마드는 이슬람교 창시자인데 장사꾼 출신이다. 수학은 장사전쟁,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슬람이 수학이 발전이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석가모니 붓다는 아예 종교를 이용한 장사를 막기 위해서 나 죽은 뒤에 나를 위한 신전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따라서 종교에서 나온 철학은 수학을 빼면 말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은 수학을 모르면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미학, 미적분, 조화, 자연이라는 이과 학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아쌤입니다. 성씨로 보는 중국 역사가 허구라는 사실들. 중국은 중국 민족의 시조가 화하족 한나라라고 하는데요. 한나라 국가를 세운 한고조 유방은 요씨이고 유화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 시대에 성씨가 있는 사람들은 귀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화부인은 망한 한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는 가야이고 당군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를 세운 유방도 가락국 가야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방의 건국 사업을 도와준 유방의 장인과 부인은 여씨입니다. 여씨는 백제인의 성씨이고 유방의 장인은 백제의 대상인입니다.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장인 여씨는 한나라의 세력을 이용하여 유방에게 나라를 건국하는 대업에 필요한 작업을 대주었고 춘추시대 여씨 춘추시대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 진시황은 진시황의 아버지
여시춘추의 주인공, 여시춘추를 쓴 진시황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가능성이 소문에는 진시황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친아버지. 자기 사업의 연시춘추처럼 자기 사업의 이익을 위하여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시춘추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시춘추를 따라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시적, 화하적 한나라는 가야인과 백제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중국 역사의 왕족들은 모두 이민족들입니다. 중국 역사의 중국의 의미와 중화민족,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미는 다릅니다. 일루미나티 자본 세력들이 중국이 조선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에 중화민국 이전에 중국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조선이고 중국을 퍼즐처럼 쪼개서 중화민국,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누어서 춘추 전국 시대로 만들었고 백성들이 문명과 문화와 사상은 춘추 전국 시대로 퇴보가 되었습니다. 예가 없고 이가 없고 이 충이 없고 혀가 없습니다.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는 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인식이 있어야지 찬란했었던 우리 한민족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명 작가님이 쓰신 책 고구려 시리즈 소설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미천왕의 아들 소수림왕이 불교의 힘으로 불교 법사들이 법문을 읽으면서 목탁을 두드리면 그 사악한 무리들이란 전쟁을 좋아하고 살인을 좋아하고 농사 짓기는 싫고 우리들은 공부하기는 싫고 마치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저마다 귀를 틀어막고 압이 교환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고 한다. 왜 몸을 부르르 떨었을까요? 본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 끌려간 군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악한 전쟁을 좋아하는 군주들이 유혹에 무엇으로 유혹하나요?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먹을 것 뭐지? 고기 고기로 유혹하고 금은보화로 유혹하고 그렇겠죠? 급이 낮은 사람들은 고기에 삼시세끼 고기로 먹는 것에 만족을 하는 거고 급이 높은 사람들 왕을 도와서
땅 따먹기에서 도와주는 책사들이나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받겠죠. 죄를 짓고 기가 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쁘다라고는 글쎄요. 의도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 의도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전쟁을 끌어당기는 그 왕들이나 군주들이 나쁜 것이지 군인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죄가 될까요? 전쟁의 그 문화를 분위기를 만든 그 군주들이 나쁜 것이지 정치인들이 나쁜 정치인들 아직까지도 나쁜 정치인이 있어요. 국민의힘 싸움을 계속 이간질시키고 싸움시키고 민주주의란 게 사실은 관료들의 민주주의예요. 관료층들. 우리는 아직 100% 민주주의가 되지가 않았어요. 100% 민주주의는 서민이 주권인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에서 관료층들이 민주주의에서 서민 주권의 위주의 민주주의를 가고 있어요. 아주 이런 획기적이고 아주 대단한 후손들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여러분이 좀만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화이팅! 자, 이런 능력을 불교 법사들이 파리 법력이라고 합니다. 이 강력한 법력은 무력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 진언을 한 사람들에게 진언한 사람들이죠. 에게가 아니고 빼고 그리고 주문과 저주입니다. 주문과 저주. 칼의 힘보다 붓의 힘에 셌었던 시대 이전에는 무력의 힘보다 말의 힘이 더 셌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의 힘이 셉니다. 여기 김진명 작가님이 쓰신 제 고구려 시리즈 총 7권인데요. 소설이 너무 역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리고 특히 소수림 왕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어렸을 때의 이야기. 호기심 많고 호기심이 많은 소수림 왕.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초한지, 수호지, 삼국시대, 춘추전국시대 소설 읽기 이전에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쓰인 책, 김진명 작가님이 쓰신 책 고구려 시리즈 소설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족은 망한 하나라의 백성들의 유방을 지지하는 세력과 백제 나라의 대상인 장사꾼이죠. 여수의 세력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세운 민족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 나라가 망한 후에 다음 이 민족이 세운 국가들의 황제들이 모두 한 나라 빼면 다 이민족입니다. 이민족 출신. 유목민족 출신. 한 나라의 관료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 나라 정착민족 유목민족들이 정착해가지고 세웠던 나라 중에 제일 발전했던 나라. 그때 한자 한문도 왕들만 귀족들만 쓴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었던 한자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진나라에서는 그렇게 한자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어요. 진나라의 그 정책을 이어서 새로운 문명국가 정치체제를 갖췄고 한자가 많이 사용되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성고려 때도 송나라가 성고려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역사를 조사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고려, 원고려 다 고려입니다. 고려는 고조선도 그렇지만 그때는 국가라는 개념 형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시족 국가잖아요. 시족 국가였기 때문에 고조선이라는 건 하나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고조선의 체제를 이어받은 시족 부족 세력들이 만든 작은 나라들이 모인 조선입니다. 고조선.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가 고조선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려는 또 고구려의 후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도 고조선처럼 이런 국가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문화 고구려가 고조선의 문화를 이어받았고 고려가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고려 송나라 때도 한족 관료들을 등용하였는데 한족들의 관료는 한문을 쓰고 읽을 줄 아는 문신들이고 이 문신들이 셉니다. 문신들이고 군인들은 싸움을 잘하는 이민족이 많았는데 이민족은 한문을 모르는 무신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문신, 한족, 무신 이민족들과의 싸움, 문신 한족들이 정치적인 이간질, 문신 한족들이 호가호위로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이민족 무신들을 없이 여겨서 정치적인 이간질을 시킴. 그러니까 황제와 무신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면은 글 모르는 이민족 무신들은 고려 말 무신 정권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문신들이 너무 이렇게 괴롭히니까 무신들을 야만적이다라고 해서 글 모르는 야만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고려 말 무신 정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칼보다는 붓의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니라 붓보다는 칼의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신 정권 쿠데타 싸움에서 이민족계 무신 출신인 이성계가 이겨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신들이 서로 이제 정권 쟁탈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성계가 무신 출신 이성계가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조선 건국 이후 왕은 관료층 이씨조선이 건국 이후 왕은 관료층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관료층들 위한 민주주의가 개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때는 뭐 백성들이 뭘 알아요? 그냥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에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거기에만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였냐면은 고종 때, 조선의 고한말 때 서민층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내천 사상을 세운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농민들이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대종교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동학농민 운동은 지금의 싸움이랑 똑같아요. 서민 위주의 서민 주권을 내세운 100%짜리 민주주의를 그때 실현하려고 했는데, 이 고종이 자기 백성들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나라에 원래 우리는 군사가 없어요. 일본은 원래 고조선의 이런 군사 국방이었어. 국방력. 그러니까는 군인들을 내셔와서 남의 나라라고 막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제후국인데 미국이 일본인데요. 미국이 일본. 지금은 일본이 지금의 일본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래서 구한말 때 미국의 그 군대 세력으로 동학농민 운동의 세력들을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그 학살이 언제까지였냐면 대한민국이 세운 이승만 때도 이어졌고, 그 학살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까지 이어졌습니다. 다 기독교를 추정하는 사람들이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사이비 종교 아니면은 기독교. 박정희는 사이비 종교를 믿었고요. 욕심을 드러내게 하는 신도들을 욕심을 드러내게 해서 하는 나쁜 종교. 그 종교를 믿었던 신도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죠.
그 교회에 미쳐가지고 백범김구 선생님을 이걸 또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자, 관료층들의 민주주의가 개혁적으로 이루어졌고 왕도 공부를 해야 했으며 세자 왕자들도 글 공부를 하여야 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 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왕의 업적이 기록이 되었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왕이 타락하여 부도덕하여 폭정정치를 하면 민생이 파탄날 정도까지 지경까지 무능력한 정치를 펼치면 하느님의 명령으로 그 왕을 정벌하여 강제로 폐위시켜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지금의 그 윤석열처럼 무능, 폭정, 국민들에 대한 사기질 하면 이런 명분으로 원고려는 망한 songo려를 정벌하였다. 이미 이제 부패가 됐단 말이죠. 왕이 무능력하고 관료층들이 막 드실거리고 관료층 세력들이 막 엄청 권력 다툼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양반들이,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들은 다 떠났고 나쁜 정치들만. 왜냐면 좋은 정치를 해봤자야 왕이 신뢰를 받지를 않고 다 나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이제 그러니까는 왕이 이제 무능력한 왕의 힘이 그러니까 왕의 힘이 약해졌다고 말이에요. 신이 힘이 약해서 왕이 되었고 군주가 되었던 것처럼 고려 말기에도 이제 왕의 힘이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명분으로 원고려는 songo려를 정벌하였다. songo려뿐만 아니라 다른 부패한 국가도 정벌하였으며 정벌 지역 국가의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때가 백성들이 알게 되었죠. 백성들이 금보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걸 백성들이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